생활이 스님에게는 매우 고달픈 일이겠죠. 조명세한 난북령이요. 이거 이제 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명 아침에 일찍 끓이는 차는 차연기는 가느다랗게 봉황의 그림자를 함 머금었고 차 끓이는 차 연기 속에 차를 끓이는 차 도구가 봉황의 무늬가 아마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그 시있는 스님들이 분기라고 하는 사물에까지 세밀하게 볼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시적인 세계를 그리는 바로 이기다. 아침에 끓이는 차연기는 가느랗게 봉황의 난은 봉황새 난자고 난새 난자가 내가 봉황의 하나의 과입니다. 난붕의 그림자를 그 아침밥 끓이는 것이 함 머금었다. 또 거기에서 이 향은 조정을 볼 적에 희한 향냄새는 새롭게 자고의 반자는 아롱질 반자죠. 색깔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게 다입니다. 아롱 반자. 무늬가 여러 갈래로 나 있는 게 아롱 반자죠. 그러니까 이런 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시를 한 마리 짓고 음미도 하고 노래도 하면 퍽 재미가 있는데 막 난자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막 골치 아프고 막 나무라 다나다라고 막 그냥 뭐 채가 아니라도 도통할 길 많고 부처님 경지는 아니라도 앉으면 다 열의 경계가 다 출현하고 하는데 근데 특히 이 고시라고 하는 것은 자꾸 생각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정갈하게 자꾸 그쪽에 머무르게 해요. 머무르게 하고 자꾸 딴 생각을 없애다 보니까 이 옛날 높은 고시를 많이 하면은 저절로 나는 그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그 살림살이가 그득해지고 여유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강당 학인들이라든가 선방 스님들 보면 공부는 정진은 참 잘하는데 정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 여유가 없단 말이야. 여유가. 그런 어떤 나머지 그 시간 공간은 옛날 조사스님의 참신한 이런 시를 의미하면서 도량에 배회를 하고 내 살림살이를 챙기는 그 맛이 다시 공부가 연결이 되고 연장이 돼가지고 더 내 공부가 살아나고 어떤 조사의 시가 촉진제가 되고 또 도량의 풀한풀이 저녁에 비치는 소나무의 달 하나 어떤 계곡의 물소리 하나가 전부 다시 내 공부의 세계로 두리안이 참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만 정진은 잘하고 막 용맹정진 잘하고 막 밤잠 안 자고 하고 볼 때는 막 도가 금방 통할 것 같지만 실제 딱 끝나고 나면 마음이 막 풀어지고 해해지고 그게 어떤 분위기 어떤 이런 고인의 시로 우리가 채워가지고 다시 그걸 연결시켜야지 우리가 그 마음의 공간에 머물러서 우리 살림살이가 생활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 향은 신기로운 향은 이 향은 다른 일자가 아니겠죠. 향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은 사향이다. 이 향은 싱그럽게 자고의 어룽진대에 설설 연기가 흩어진다. 자고란 말은 자전을 찾아보면은 월나라 꽁이라고 이렇게 월치라고 나왔는데 자고새라고 꽁가에 속하는 새인데 무늬가 매우 아름다운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옛날 불교가 국교인 고려에서는 향로를 자고반이라 꽁 어떤 문체가 화려한 그런 그 꽁의 무늬를 이렇게 아로새겨가지고 부처님한테 향을 사는 향로로 그렇게 많이 사용돼서 자고반이라고 하는 향로 중에서는 아주 최고의 그런 일. 그러니까 이 시는 일찍 끓이는 찬물에는 봉황새의 그림자가 그 차 끓이는 연기 그 물속에 그득히 포함되어 있고 신기로운 향은 새로이 자고에 어루긴 것에 그 향기가 은은히 그게 흩어지고 모두 가루가 된다.
어렵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금하고 불교를 얘기하고 정사를 논할 적에 아마 궁중에서 주위에 모두 배에 있는 향로라든가 찬물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차를 많이 마신다만 이런 분위기 공간에 놓여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정신세계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좀 살피고 우리도 좀 표현하고 좀 얘기를 좀 해줘요. 요즘 보리암간 우리 동옥신 얘기 들어보면 높은 귀한 손님들 오면 사관이 뭐니 무슨 포돈이 내놓은 것보다도 차를 갖다 엎드려대고 이건 무슨 차 아무리 높은 고관 대작이라도 기가 딱 죽어가지고 조용히 듣고 포도가 저절로 된다 그러는데 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어떤 공간에 아려서 있는 분위기 같은 걸 우리가 한번 잘 살려가지고 요즘 차로서 포교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같은 걸 우리가 한번 무리 있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련 수학 상청한 구사 한원 원벽산이라 스스로 이 연자도 불화변에 쓴 것이 아니고 신방변에 쓴 것이에요. 어여불 연자 가련 연자. 그거 어때요? 쉬운 거네. 고천대도 그랬었는 거예요. 그럼 불화변에 쓰셨죠? 자련 수학 상청한 스스로 수학 말은 하기 청하는 맑을 청자 한수 한자는 이 한이란 말은 은하수란 말입니다. 은한이란 말인데 맑은 은하수의 상 날개짓하면서 날아가는 것이 스스로 연이란 말은 매우 어여쁘고 가상해 보인다. 그러니까 학이 갇혀있지 않고 저 구천을 나르는 자유자재한 학. 자기는 그 자유자재한 학같이 나르지 못하고 나이 많도록 궁중에 머물러가지고 이렇게 본분을 망각한다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런 세월을 왕가덕으로 묻혀서 이렇게 사니까 자기 수양에 어떤 차질이 생기고 그런 것을 이 학에 비유해가지고 학의 자유분방하게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은근히 이 시로 임금에게 주사를 하는 겁니다. 이 수학이란 말은 금강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바짝 말랐다. 학이란 건 바짝 마르기 때문에 높게 나르고 그 소리가 한 번 울면 삼천리까지 들린다. 가랑가랑하게 바짝 말랐기 때문에 소리가 청아하고 맑고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나도 참 엄청 많이 먹습니다.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좀 많이 먹고 살이 찐 친구들 보면 조금 마음에 보면 역겨운 생각이 나고 그런데 우리 수양이는 학다리같이 바짝 마르고 눈이 좀 광채 안 나고 살아야 되지. 그래. 너무 본분에 소홀히 하면 안 돼. 이 수학은 우리 본분을 가리켜요. 이 갈대꽃이라든가 또 서로 눈 속의 달이라든가 노화라든가 이 수학이라든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본분의 세계를 나타낼 때 수학이라 그래요. 구사한원 원벽산이라 오래도록 차고음했던 원숭이가 벽산에서 원망하게끔 시켰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저 앞에는 바싹 마른 학이 마른 은하수들을 날린 게 너무너무나 가상하고 또 여기에는 반대로 매우 추위에 그런 떨고 있는 원숭이가 벽산에서 원망하겠다. 이 원숭이는 우리 불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조사스님의 어록에도 원숭이가 많이 나오지만 이 원숭이는 자꾸 그 흉내를 많이 내니까 어떤 우리 본분 세계에서 무주를 깨닫고 본분을 알면은 우리가 바람일을 철저히 해가지고서
우리 수행을 쌓아나가는 부처님 행실하고 닮아가는 쌓아가고 꾸며가는 그런 글 내용으로 어떤 원숭이 자체를 산중에서 하는데 자기 도반으로 그렇게 여기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중에 내 토굴의 산중에 안 가니까 그게 친구로 있던 원숭이도 매우 슬피 울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든가 원숭이 자체는 자기의 어떤 산중 생활이 임금과 같이 살면서 산중의 그 고진력한 그런 수행 패턴이 시중에서 대접받고 살다 보니까 좀 퇴색에서 일어나는 아쉬움을 이 시에서 그렇게 풍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읊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살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읽고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이런 시가 승통이라는 국사에서 나와가지고 대신들한테 한번 이렇게 돌리고 임금도 이렇게 읽어보면 과연 도인스님과 과연 국사다 이래가지고 막 손을 막 빙글빙글 돌리면서 막 최고라 해가지고 그래 이제 아이고 산중에 가시라고 해가지고 술에다가 뭐 좋은 거 뭐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뭐 그런 예의다 절차가 참 많아요. 또 걸태시를 이렇게 하나 지어놔두면은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큰 스님들이 또 이 걸태시에 대해서 축시를 써가지고 모두 거기에 찬한 시를 써가지고 이 운자를 따라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마름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산중에 가도록 그렇게 선물로 주고 그게 영광이다. 근데 요즘 뭐 그런 통도 찾아볼 수가 없죠. 어쩌든지 가면 차비 많이 주고 뭐 많이 주고 해야 원파잔양 한구나야 여기에 한국 선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조사선이나 열애선은 그런 것보다도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이 내용시들이. 그러니까 나는 또 격에 뛰어난 소리는 또 내 자신이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할도 못하고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엮여지는 어떤 자그마치만 우리가 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원파잔양 환구은 원컨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세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게 찬양이지요. 쇠잔한 태양 그러니까 마치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그런 어떤 서쪽 사향길 자기 나이 많고 늙은 몸을 말하는 원컨된 이 늙은 몸이 환구나야 옛날 구택에 옛날에 숨어 사는 구택에 돌아가서 불교 안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하고 뭐 두둑 사이겠죠. 안반에 흰구름으로 하여금 한가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어 있는 산중은 안반에 흰구름들이 내가 가지 않으니까 그 흰구름들마저도 모두 그냥 축 처져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토굴에 돌아가면은 안반에 있는 흰구름들도 나와 더불어 같이 얘기거리를 장만하고 나의 어떤 선의 시세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분위기로 매우 부산해지고 매우 바쁠 테니까 이런 자리 나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글뜻입니다. 의미해보면 참 씹을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당나라 때 성한 근체시 율시라 그래요. 구절이 8구절로 되어 있고 연은 4구연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여기에는 그 율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 새기는 거 좀 확실히 하고 내용을 투득하면은 다음 시부터는 쉬워집니다. 뭐 꼭 글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강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 쉬워요. 알고 보면은. 율시는 8구절로 되어 있는데 글자는 56자입니다. 56자. 여기에 그 문자는 평성에
한가월 한자니까 한가월 한자 오는 평성에 그 깎을 산자, 진문, 원한, 산선소, 고운자입니다. 뭐 이건 이 선시 강의하는 도중에 평성이 거성이 그건 굳이 들을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는데 이 8구절인데 저렇게 내연으로 나눠가지고 오갱잔몽 기송간 실제제의 자궁간 이걸 수련이라 그래요. 앞으로 강의할 때 수련이라 그러면은 그쪽 앞 2구절로 그렇게 간주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조명세암 난봉령이요 이양신설 작업한다. 그걸 합년이라 그럽니다. 합년은 우리 턱함자인데 턱. 이게 수련은 머리를 의미하고 합년의 턱함자 합년이라 그래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5, 6구는 경련이라 그래요. 경련은 우리 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은 머리고 합년은 턱이고 목은 경련이고 마지막 7, 8구는 꼬리밑자 미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합년하고 경련은 중간에 1, 2, 3, 4, 5, 6구인데 그건 대를 맞춰야죠. 대가 무슨 대냐 하면은 조명세함 난봉령이요 이항신설 작업하니까 이 대가 기가 막히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년과 경련은 이 합년은 그 율시를 짓는데 그 공간의 분위기를 읊어야 돼요. 이 조정의 분위기를 읊은 게 여기 경계를 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가 맞아야 돼요. 무슨 대가 맞아야 되느냐? 난봉하고 자고하고 대고 조명하고 이양하고 대고 신설하고 세암하고 그 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읊어야 되고 또 자연, 수학, 청상한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시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 자기 심정을 읊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꿔줘도 무관하지만 이 율시에 대해서는 첫째 대꾸로 분위기를 읊어야 되고 또 네 번째 경연에서는 자기 심정을 대꾸로 해가지고 묘사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 지어보면 또 식구력이 터져요. 그 터지면 보면 하루에도 2수씩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계를 조정의 그 분위기를 읊은 것이 조만세암 남봉령이요 이양신설 작업아니라. 이건 경계를 읊었고 자연, 수학, 청상한 구사, 하년, 원적상 이건 자기의 심정을 원숭이하고 깡말은 학하고 자기 자유분방한 자기 마음의 세계를 그렇게 비유해서 그렇게 읊고 마지막에는 이제 끝 미련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톡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자기 심정이 있어 톡으로 댕깁니다. 대꾸를 그렇게 마쳐야 되는데 그 율시를 읊은 거 합년에 그 경계를 읊는데 어떻게 대꾸를 마쳤고 그 자기 뜻을 밝히는 경련에 어떻게 뭘 등장시켜 가지고 대꾸를 마쳤느냐 그게 매우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이 초이선사 문집을 보면은 그 대꾸를 맞춰 가지고 글을 짓는데 그 어른도 참 발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도량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위기가 글을 잘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살림살이들이 때문에 그 대꾸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진 줄 아요. 요건 율시의 사연이 수련, 합년, 경년, 미련으로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율시는 그 7원으로 되는데 저렇게 5자백으로 된 거 이제 고시라 그래가지고
이잡 간정운이요 창암 송상호자 그게 됩니다. 내 발은 이자는 내 발을 가리키는 발은 시내 물 밑에 구름에 섞이고 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님이 걸망을 짊어지고 시내를 걸어가는데 물 밑에는 또 구름이 있다 이 말이야. 내 걸망지고 산골 시내를 물을 건너가는 발은 시내 밑에 물에 둥둥 떠있는 구름에 섞이고 그게 용하잖아요. 그것도 대가 이상적으로 된 게 창암 송상원이라 가을에 문을 창호지로 발라놓으니까 저녁이 되니까 보름달이 소나무에 달이 발라놓은 가을 창호지에 와서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내 마음하고 경계하고 둘이 아닌 그런 경계라. 그러니까 초이선사가 이 시를 지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니까 선비들이고 막 입을 떡 벌려. 과연 도하는 도인 스님의 시라고. 그게 되라. 내 발은 시내 밑에 구름에 섞였다. 물에 비치는 구름하고 내 발하고 둘이 아니게 이렇게 섞였다. 그 얘기 분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은 자연을 어떤 정복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지만 우리 동양의 선의 세계에서는 내가 그게 귀하고 둘이 아닌 차원으로 그렇게 승화를 시켜서 그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밟는 달은 시내가 밑에 구름을 밟고 실제 올라가봐야 이쪽 네온 골짜기 우리는 항상 그런 걸 하면서 스님들의 시를 읽으면서 자꾸 우리는 그 마음을 소생시키고 깨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름에 모기장 뜯어버리고 찬바람이 불어서 창호지를 발라놨더니만 소나무에 달이 방에 앉아있으니까 은은히 창호지에 비친다 이 말이에요. 공이 되라. 내 발하고 창은 명사고 내 발도 명사제. 함은 머금는다는 동사고 잡이라는 섞은다는 동사제. 밑자자고 위성자고 달올자고 구름자 그 대가 되잖아. 이 초이성사가 지 가지고 올라가니까 시자라는 신이 신자라든가 그 당시 다 청나라 갔다 온 추사하고 다 같이 다 굉장히 추사보다 시를 더 잘하는 신자라든가 홍연천 그 선생이라든가 막 입을 딱 벌린다 이 말이야. 선비들은 저런 시를 저렇게 표현을 잘 못해. 또 송나라 때 그 지남스님이라고 읊은 시 보면은 여기 대라 처무의 욕습 상화우요 치면에 불안 양유풍이라 내 옷을 젖는 데는 살구나무 꽃 피에 이제 비가 보슬보슬 봄에 오는데 그 비에 내 옷을 젖어보는 게 그 기가 막히겠어. 그 시인의 마음이라 도인의 마음이고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장마비에 옷 젖는 것보다 살구나무 꽃이 환하게 피었는데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그 살구나무 밑에 어린거리면서 그 살구나무 낙화 꽃하고 비하고 젖어가지고 말이야. 그 내 몸에 흠뻑 젖는 거. 그게 기가 막힌 기라. 그게 이제 스님네들 시라 저기.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또 한 달 걸치면 또 살구나무 꽃 밑에서 어정어정하고 또 무슨 맥꽂 하나 쓰고 거꾸로 쓰고 또 흥얼거리면서 어쩌고저쩌고 200이가 내고 내가 200이지 뭐. 그러니까 저런 게 되라. 취면에 불안 양육핑이라 얼굴에 부는 바람은 이른 봄에 버드나무 늘어진 버드나무가 잎이 파릇파릇한데 부는 바람이 그 불안은 참지 않다면 싫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저건 많이 지어보고 맛을 알고 실제 내 마음이 경계하고 자연하고 둘이 아닌 상태에서 도랑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런 경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옛날 공부해가지고 푹 익은 큰 스님들이 정신의 세계가 제일 멋있는 세계라. 요즘은 호주머니가 두둑해야 되고 좋은 차 끓여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고 기름이 더글더글 해야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정신세계가 저 정도로 가가지고 시가 저런 식으로 우러나오고 살림살이가 저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 동양의 멋이라 이게. 그러니까 점의 욕습 향화의요 치면 얼굴에 부는 바람, 옷을 적시는 살구나무 꽃비, 또 살구나무 꽃비, 또 버드나무 바람, 이게 다 대가 되는 기라. 그러니까 저런 시를 지어가지고 초이선사가 서울에 한번 가면은 초이선사 입만 모두 대시인들이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 참 여기서 내가 강의 도중에 뭐 이런 말을 하면 또 우리 칠불스님이 초이선사 그 동다송하고 다신전하고 7일부터 특강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또 이제 이 선지를 강의하려면 또 학예 골짜기 이제 차가 물어 녹아야 되고 또 차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 산중에 또 오래 사시고 칠불을 복원하신 우리 통강 평신인들 이 얘기를 잘해. 저는 이제 심한 그제 이론만 늘어놓을 테니까 분위기 조성은 며칠 뒤에 우리 칠불 큰 스님이 하시겠다. 여기에 대도 율시는 조함, 조명세함, 난공령, 이항신설, 자고반 그 대가 딱딱 되지요. 그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침 저녁 부처님한테 향 피우고 또 밤에 와서 차 마시고 그 분위기 그래 읊어놓은 거예요. 조정이도 뭐 별게 있습니까? 또 저 바짝 말라가지고 구천을 자유자재한 학의 그건 우리 본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숭이는 또 우리가 육식의 어떤 망상으로 그렇게 표현되지만 산중에서는 스님들이 사는 벗이라고 해봐야 파하고 원숭이란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스님이 자선하고 계시면 옆에 와서 자꾸 만져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공부하고 자선하고 앉으면 스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까. 아무리 봐도 뭐 과실을 따라 저도 뭐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하니까 달을 하나 건져가지고 달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화신송 같은데도 뭐 그런 시가 있잖아요. 연기산산 공차격이나 고리는 범불 낙청천이라 그 원숭이들이 손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저 연못에 달 건지려고 연못에 내려가지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신의 달은 본래 애로워가지고 둥글어서 하늘에 떨어지는 소식은 원숭이가 알 수가 없다. 그런 시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절주위에 우리 마음만 정갈하고 마음만 깨끗하고 이 자연과 둘이 아니라는 이런 살림살이가 눈이 열리면은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주위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오경잔몽이라는 시는 이 서장에도 나옵니다. 그 종명 누진 오경장 총이 울리고 누수물이 다 해가지고 오경이 서장하는데 그 철갑 장군이 임금한테 아첨하고 조회보기 위해서 그 조정에 쫓아가는 그런 그 바쁜 생활이 저 산중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스님 토굴에서 자는 한가라운 그것 맛보다 비할 때가 못 되는데 그 맛보다 못하다는 그런 시가 많이 나오고 또 늙어가지고 벼슬길에 머물러 있다든가 늙어가지고 공직에 스님들이 머물러 있으면 매우 추하게 봤어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에 걸태시는 요일 스님의 살림살이가 그대로 드러났고 또 이런 차원의 걸태시를 읊어낼 수 있는 그런 성통의 선의 세계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사로서 대접을 받고 또 그만한 칭송을 들을 만한 그런 시 내용이고 시구가 또 경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이 수련, 미변이 참 잘 된 시입니다. 한번 읊어보시고 공부를 해야지 않으면 안 돼. 어쨌든지 9일까지 선지 강의를 하니까 그만 세상 거 잊어버리고 나와 같이 한번 음미하고 자꾸 묻고 한번 서로 탁마하고 그런 분위기 한번 조성해 봅시다.